학생이 참여 안 하시고 이제 어머님이 들으신다면 뭐 어떤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얻고 싶으신지 의견이 또 궁금하네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참 글을 읽는다는 것, 글을 잘 읽는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네. 특히 이게 한 가지 면만으로 되지 않아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매번 공부를 하는 것 중에 원래는 이제 수학을 많이 공부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문해력 글을 읽는 것에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YMR님이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임주혜님은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시아님이 또 아이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이 이해하며 읽는다기보다는 빨리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라고 시아님께서 시아님이 학생 이름이 아닌가요? 혹시 제가 우리 문해력 수업 듣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어머님 이름인가요? 규현님은 몇 학년이에요? 굉장히 좀 커 저 보이는데 5학년이요. 5학년이요? 네. 굉장히 처음 보는 것 같지 왜? 키가 이 줌으로 보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학생이 듣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어머님들이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제가 또 이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어느 하나가 진짜 다 중요합니다. 다. 근데 중요한 건 글을 읽으면서 7가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실습을 우리 뇌에 대한 글 읽으면서 우리 배경 지식도 좀 쌓고 우리 임주혜님 학생은 몇 학년이에요? 학생은 1학년. 1학년이요? 오늘 좀 어려워도 열심히 한번 해봐요. 7가지가 있는데 좀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어느 한 시기에는 뭐 이 발음에만 집중할 때도 있고 어느 한 시기엔 개념에만 또 어느 한 시기에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건 근거 글쓰기라고 있는 경시반도 있고요. 또 그 반에서 시각 비주얼 싱킹에 대한 연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념식으로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한자에 대한 거는 천개 개념어 수업에서 하고 있고 질문답에 대한 것은 교과서 개념어라는 수업에서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다루고 있죠. 나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다루고 있지 않은데 요거는 수학 수업에서 조금 확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저 오늘 요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요 7가지 발음과 시각. 자, 발음을 위해서는 이게 발음 기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조용현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값을 듣고요.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잘 까먹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거라서 특히 영어 공부할 때 발음을 모르고 단어를 외운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발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 기억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눈으로 본 것 같은 것, 눈으로 본 것을 잘 기억한다는 거죠. 자, 개념에 대한 얘기 제가 진짜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글이 주제가 뭔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개념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다음에 글을 연결하면서 읽는 거, 그것이 설명하면서 읽는 건데, 자, 글을 읽는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학교 시험은 이것만 잘해도 거의 다 해결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질문답이라는 것은 어떤 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겠다. 이게 좀 속독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글을 읽고 잘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저도 정말 평상시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책을 읽을 때 전부 다 읽지 않아요.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한 답만 내려고 글을 읽습니다. 한자, 뭐 어원을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요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 끝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계속 살면서도 어떤 단어를 만날 때마다 이 한자의 어원이 뭐길래 이렇게 뜻이 되었을까, 새로운 단어를 만날 때마다 생각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죠. 당연히 초등학교 한 4학년 전까지 한자는 좀 필수 한자들은 모두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나의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읽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경험하고도 연결해 보는 거죠. 자, 근거를 든다라는 건요, 어떠한 문제를 풀 때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 속에서 내용 중에 가지고 오는 걸 우리가 근거라고 해요. 자, 제가 7가지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게 조각조각 비주얼 싱킹을 강조했을 때 수업, 뭐 발음, 뭐 개념, 자, 이걸 총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번개를 좀 쳐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뭐 프린트 거의 다 했나요? 오늘 프린트를 하면서 쫓아오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중3 거라서 초등학생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규현이 프린트한 거 잘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주희도 뽑았군요. 주희님. 자, 먼저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경험을 하면 변화가 생긴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더니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나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어. 선생님은 밤길에서 너무 무서운 사람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한 몇 달 동안은 밤길을 잘 무서워서 못 걷게 되는 어, 뭐 이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한번 타자를 칠 수 있는 친구들은 타자를 쳐서 한번 보여주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타자 치기 어려운 친구는 화면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여줘도 좋습니다. 내가 경험을 했더니 내가 어떤 거를 할 때마다 그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진다. 또 한번 제가 얘기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딱 읽고, 이 책을 본 이후에 선생님이 이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를 변화가 됐어요. 이런 책을 읽는 경험 때문에 역시 내가 앞으로 삶에 대한 태도도 변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경험은 변화를 일으킨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다들 우리가 좀 타자를 치기 좀 어렵더라도 이 말에 다 동의하고,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이 말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자, 쉽다 1번. 경험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 좀 어려운데 2번. 어떻게 될까요? 쉽다, 어렵다. 자, 규현님이 이제 연필로 1 해준 거예요? 그죠? 소연이가 1.5 정도? 어려운 면도 좀 있나 봐요.
우리 연재랑 재영, 저기 지유랑 다원이랑 좋습니다. 유준 1.7. 주위에도 뭐라고 썼네요. 1. 좋아, 잘 봤어요, 주희님. 자, 경험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게 바로 개념, 이게 바로 주제. 자, 이러한 개념과 주제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걸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똑똑한다. 하나를 알면 열을 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개념이고 주제인데요. 요약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됐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내용은 어떤 내가 경험을 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 글의 주제를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따라와 주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벌써 결론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대뇌 겉질이 대뇌 겉질? 이게 무슨 말이지? 영역마다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속의 반대말이죠. 자, 한번 이렇게 속이라는 단어랑 반대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있는데 자, 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옆에다 같이 그려보세요. 자, 여기에 눈 그리고요. 입 그리겠습니다. 눈썹도 그렸고요. 자, 이게 눈이에요. 자, 여기에 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뇌의 겉부분을 바로 대뇌 겉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좀 선생님, 네? 그거 선생님이 그린 게 안 나오는데. 내가 그린 게 안 나온다고요? 네. 잠깐만.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나요? 이상하네. 왜 화면 공유를 안 했지? 되나요, 이제? 네. 지금까지 화면을 제가 안 보여주고 했나요? 요거를 혼자 쓰고 있었나 보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그림 한번 따라올 수 있죠? 뇌의 겉질은 속이랑 반대말이구나. 그럼 영역마다 기능이 다르다. 영역이란 단어를 만났으니까 이거를 딱 보면서 여기다가 뭐 이런 영역, 뭐 이런 영역하고 이렇게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겠죠? 얘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뇌 중에서도 대뇌의 가장 바깥 구조물인 대뇌 겉질에 방금 선생님이 그린 안녕하세요. 거죠.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통해서 전기를 줬대. 여기다가 한번 전기 그림 한번 해볼까요? 좀 무섭다, 그죠? 이런 실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찌릿찌릿 전기를 딱딱딱 줬더니 그랬더니 전두엽에는 판단 성격 운동 기능이 있다. 자, 전두엽이라는 거에다가 이 전자가 무슨 전자일까요? 요 한자가 자, 한번 맞춰보죠. 그 뒤에 보니까 측두엽이라는 게 있네요. 측은 또 무슨 한자일까요? 후두엽이 있습니다. 후는 또 한자가 뭘까요? 두정엽. 앞전? 두정엽의 정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이런 것들이 귀나 눈이나 피부 등의 감각 기관으로부터 수용하는 자, 내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손도 있고 피부도 있죠. 그럼 여기에 막 누가 딱 자극을 주면은 여기서 왔던 자극이 쭉 뇌로 들어가서 어느 한 영역에 짠 이렇게 수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용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혀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다원이가 앞전자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자들을 이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이라는 단어를 처음 봐도 이 전두엽, 전후, 측? 그러면 요거를 뇌를 딱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또 뇌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에는. 자, 그러면 여기에 눈이 있었어요. 여기 눈이 있습니다. 모자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전두엽은 당연히 요 앞부분이 되겠네요. 전두엽. 여기가 전. 그러면 측두엽은 옆에가 되겠네요. 이렇게 옆. 후두엽은 뒤가 되겠습니다. 후. 그러면 두정엽. 두정엽의 정자는 뭘까요? 두정엽의 정. 자, 느낌이 뭐가 있을까? 앞에, 옆에, 뒤였으니까. 두정엽의 정은? 두구두구두구 맞힐 사람 없나요? 이렇게 한번 내가 아는 정자에 대해서 그 상식들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다원이가 위했네요. 나쁘지 않죠. 우리가 정술이라는 단어도 쓰고 정상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완벽하게 정수리에 있진 않고 약간 뒤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위치를 정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글을 읽으면서. 근데 걔네들이 어쨌든 처음 보는 단어지만 한자들을 이용해 보면은 충분히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영역마다 어떠한 것이 다르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써 있네요. 기능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두엽이고 두정엽이고 후두엽이 전두엽은 판단을 하는 거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판단이라는 기능. 그 다음에 축두엽은 사실 뭐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얘가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애예요. 여기가 귀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귀가 있으니까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이 측두엽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두엽은 뭐 시각, 눈에서 들어오는 거. 자, 우리 눈에서 들어오는 건 이쪽에서 이렇게 눈이 들어온 건 뒤통수까지 갑니다. 자, 그다음에 두정엽은 피부에 들어오는 건 얘한테 가나 봐요. 자, 어쨌든 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결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랑. 자, 그러면서 지금 연결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과학적 발견이 이어지면서 인간의 뇌는 영역별로 나누어 맞는 기능이 고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잘 잡았다. 자,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단어가 있네요. 역시 이렇게. 얘네들은 기능이 다 다른데 그건 완전히 안 움직이고 무조건 눈으로 들어오는 건 무조건 뒤통수로 가는구나. 자, 이게 뒤통수죠? 뒤통수. 신기하지 않아요? 눈에서 들어온 것은 뒤통수로 가서 뒤통수가 엄청나게 넓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연결하고 한자하고 위치를 정하는 거 해봤고요. 자, 만약에 이 글이 나한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낭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낭독하는 게. 소연이 프린트 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선생님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프린트 오늘은 하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안 됐으면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해봐요. 자, 낭독을 해서 우리가 같이 전두엽,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전두엽은 정말 이게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뇌에 소리가 기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두엽 모르는 단어는 한번 읽어와야 됩니다. 다 같이 전두엽 다 읽어줬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단은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뭐죠? 바로 뇌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네요. 하는 일이.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고 요약이라고 하죠. 뇌는 영역마다 하는 일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주제는 경험을 하면은 변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 얘네들이 고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하는 말고 반대네. 자, 그런데 다음에 딱 보니까 그러나가 딱 나오네요. 그죠?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대뇌 겉질이 나누어 맞는 기능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구나. 이제부터 변화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해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여기도 고정의 X표도 해볼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낙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막 체크 표시하면서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한 번 더 읽었을 때 얘네들이 한 번에 핵심적인 단어만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글을 읽을 때 그 글에 있는 그 어떤 단어를 연결하면서 읽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단어에 아주 중요한 것만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놓는다면 걔네들만 싹싹싹 연결해서 읽으면 굉장히 빠른 속독이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환경에 둘러싸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경험에 따라서 각 영역이 맞는 기능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 자, 오늘의 아주 중요한 단어 경험이 나왔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뭐가 달린다? 달라지기도 한다. 요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화살표로. 자, 경험을 하면 달라진다. 자, 이제부터 얘네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줍니다. 자, 과학자들은 빛을 완전히 차단한 공간에 실험 참가자들을 머물게 하고 손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했는데,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자, 이렇게 방에 있는데요. 여기에 창문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절대 빛이 못 들어와. 자, 완전히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손으로 어떤 물건을 만져보게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내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손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했는데 라는 문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괜찮죠? 이틀이 지나자 시각 정보를 처리를 맡았던 뇌 영역이 아까 시각이 어디서 맞는다고 했었죠? 기억하는 사람. 시각이 눈으로 보는 거는 뒤통수? 누가 잘 얘기해 줬네요. 신기하죠? 눈은 앞에 있는데 뒤통수 쪽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뒤통수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시각 정보를 처리를 맡았던 내 영역이 그럼 뒤통수네. 이 영역이 손에서 오는 촉각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뭐야? 원래 손에서 오는 것들은 촉각은 두 정엽 여기 뭐죠? 요 위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일로 가지 않고 왜? 가봤자 이눈 대신에 손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척.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말. 혹시 주변에 이렇게 시각이 안 좋으신 우리 장애우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손으로 본다. 손으로 어떻게 봐요? 실제로 손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내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내가 보지 않고 손으로만 어떤 걸 계속 보려고 하면 결국엔 원래 맡았던 것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에는 위에 고정된다라고 했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연결을 또 해봐야겠네요. 손에서 오는 것이 촉각 정보를 처리한다. 시각 정보 처리를 맡았던 뇌가 손에서 오는 촉각 정보를 처리한다. 요거를 고정되어 있지 않다랑 이렇게 좀 연결. 이게 바뀌는 거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자, 계속 읽어볼까요?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경험으로 인해 실험 참가자의 내 영역이 맞는 기능이 변화한 것이다. 아, 결국 이 단어가 또 변화했다라는 단어로 또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달라진다, 변화한다, 똑같은 단어죠? 이렇게. 자,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어떤 단어랑 똑같은지. 왜냐하면 연결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야. 경험을 하면 변화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손으로 만지면 눈으로 보는 역할을 영역이 이제 손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좀 어려웠나요? 어때요? 자, 어려웠어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어떤 거 오늘 같이 연습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어떤 것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발음해 봐야 돼요. 그 선생님하고 지금 글을 읽으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한눈에 보이죠? 예. 그리고 개념을 미리 알고 글을 읽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글을 이제부터 막 읽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책 같은 것도 읽을 때 좀 조금 뭐랄까, 미리 누가 써놓은 요약본을 읽어요. 또는 누가 잘 아는 사람한테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러한 책이나 글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편하고 더 재밌고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게 선생님이 책을 진짜 어, 정말 많이 읽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들을 다 뭐죠? 다 읽지 않아요. 그냥 요약본하고 간단히한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때 질문을 만들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만을 빠르게 찾는다는 마음으로 속독을 하는 편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 글을 읽을 때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랑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나 혼자서 읽을 땐 누가 이런 걸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읽고 내가 이걸 정한 다음에 다시 읽는 거야. 그러면 이미 내가 개념하고 주제를 아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글은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끝났어.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습니다. 하고 싶은 뭐였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 내 뇌가 여기 있는 영역이 바뀐다. 자, 오늘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내가 그 변화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 딱 이걸 읽었을 때 선생님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영역별로 기능이 다 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경험으로 변화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내 머릿속에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과 연결을 해서 내가 적용해 볼 걸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해. 자, 지금 선생님은 피아노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또 예시 없을까요? 자, 선생님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많이 늘려서 내가 이 소리라는 것하고 그리고 내 손가락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딱 들으면 손가락으로 딱 그런 소리를 내게끔. 요 사이에 악보가 끼어들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악보를 끼어들지 않고 소리와 손하고 연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자, 여러분들은 할 게 없나요? 그렇게? 네. 자,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요즘에 하고 있는 뭐 어떤 연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경험의 양을 늘려서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 자, 이거를 진짜 이 책을 뭐 빠르게 읽는 것보다 이 그림 하나 그리고 이 주제를 하나 쓰고 그리고 방금처럼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짐하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읽기가 돼요. 자, 이 뒤에도 결국에는 경험을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를 조금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마라는 그 뇌의 크기가 경험에 따라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하게 되는데 해마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해마라는 단어 저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찾아봐야겠죠. 여기에 우리 해마 아나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요. 해마처럼 생긴 뇌에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얘도 경험에 따라 크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택시기사 같은 사람들이 이 해마의 크기가 굉장히 크답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는 어때요? 맨날 같은 노선만 가지만 택시 기사는 변화무쌍하죠. 뭐 저번에는 어느 동을 갔다가 이번엔 또 어느 동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마의 크기가 더 크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택시 기사는 경험이 더 풍부하다. 야, 택시 기사는 왜 버스 기사보다 경험이 풍부할까요? 당연히 버스 기사는 같은 데만 다니니까 경험의 폭이 좁죠. 택시 기사는 진짜 여러 군데를 가잖아요. 그죠? 택시 한번 해볼까요? 버스는 같은 데만 쭉쭉쭉 왔다 갔다. 이건 버스. 택시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 택시. 그래서 더더욱 경험이 많으니까 요 해마의 크기가 완전히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쭉쭉쭉. 자, 이번에 명상하는 사람도 한번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집중하는 것의 영역이 더 크고 현악기,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왼손의 움직임 영역이 더 크고 트럼펫 연주하는 사람은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내가 이 명상을 하든 트럼펫 연주를 하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다른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구나.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최근에는 경험에 대응하여 인간의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자, 또 한 번 경험이랑 변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뇌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글을 쓰기 전에 뭐라고 제목을 했었죠? 바로 경험과 변화. 사실 과자라고 했지만 정확한 말은 경험을 하면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화살표가 된 것이 이 전체의 요약이면서도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했어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상식도 하나 얻어갔네요. 이제 전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막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알게 된 거야. 한 번 정도 그림 그리고 한 번 정도 발음하면 이제는 이 단어를 아는데
사실 이 단어를 모르는 20, 30대 그 뭐 대학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읽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쓱 읽어버리면요 기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했던 거 7가지 얘기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발음 뭐죠?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해 보자, 낭독해 보자. 그리고 너무 어려운 글, 나한테 어려운 글도 낭독해 보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 주혜처럼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낭독을 많이 해야 돼. 왜? 아직은 발음으로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네. 자, 이번에는 시각. 어떤 거를 글을 읽으면서 얘를 상상하는 거 진짜 중요한데 처음엔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이게 진짜 너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어렵죠. 그래서 좀 선생님들의 도움이라든가 책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나면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한 문장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하다 보면은 뭐야 그 말이 그 말이네. 맨날 책 내용이 맨날 그게 그거야. 경험을 많이 하면 변화한다. 맨날 그 말이 이 내용이 이 글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연결.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요 내용이 밑에 또 있네. 이렇게 연결. 뭐야 밑에 또 있는데 연결. 그것이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뇌가 어떻게 실제로 변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뇌가 변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뭐라고 말해? 실질적으로 야 어두운 속에서 손으로만 계속 물건을 만지면은 원래 시각 쪽으로 가야 될 것, 촉각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얘가 뇌의 시각 쪽으로 가는 이렇게 길이 바뀌더라. 실제로 변했네.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은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거죠. 한자. 자, 두, 정, 엽, 머리 두, 정수리 정, 엽은 뭐 낙엽이란 뜻인데. 자, 어쨌든 전, 두, 엽, 머리 두, 앞에 천. 한자로 하니까 훨씬 더 잘 기억. 자, 나의 문제 해결. 자, 나의 문제 해결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진짜 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해서 하는 거죠. 선생님은 피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결을 해봐야 되고, 자, 이게 진짜 또 중요하고 어렵죠. 특히 수학 문제 풀 때는 어떤 문제를 딱 푼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를 안 다음에는 이걸 내가 문제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는 문제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의 문제. 자, 근거는 문제 풀 때, 문제풀이 할 때 했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풀지 않아서 요 근거 글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근거 글쓰기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었죠, 그동안. 앞으로도 또 많이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지금 선생님처럼 그냥 쭉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낭독한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시각적으로 해서 그림만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주제만 찾는 것도 아니라 얘네들이 막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섞여서 막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글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정리가 한 이 정도로 그림, 연결, 그 다음에 요약,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나의 적용,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오늘 한 40분 정도 같이 했는데 어려웠어요? 어땠어요? 자, 난이도 어땠는지 한 1부터 한 10까지 이게 중학교 3학년 국가에서 치는 지문이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기에는 진짜 어려운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어때요? 조금 자세하게 그림 그리면서 차근차근 연결하면서 주제, 개념을 생각하면서 하면 이게 실제로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유주도 한 7 정도고 소연이 좀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이런 습관을 들이면서 글을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주에도 이게 화면이 뿌얘서 잘 안 보이는데 도윤이 우리 6학년 학생은 한 이 정도였고 유주가 5학년이었나? 소연이가 4학년이었죠. 자, 이 정도 글은 선생님 생각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한 6학년 정도는 혼자서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이렇게 읽으면 이 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글을 만났을 때도 충분히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잘 참여해줬고 규현이 잘 봤어요. 규현이가 아주 그 딱 필기를 아주 잘해줬네요. 그렇죠? 주에도 필기한 거예요? 주에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1학년 학생 1학년이 읽기에는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갖고 그렇지만 어쨌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삶이 변화하고 실제로 운동을 하면 알통이 생기고 그렇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하면 변화가 생긴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이런 글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됐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셨는데 다원이가 한자 6학년인데 너무 늦었나? 다원이 혹시 1000개 개념어 수업 듣나요? 거기서 우리가 한자를 정리하는데 6학년이라도 한자만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나오는 단어 듣고 있는 거예요? 신청했나?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다원이한테는 좀 쉬울 것 같고 지금 읽을 때 한자들이 나오면은 계속 찾아봐야 돼요. 찾는 식으로 가야 되고 그때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한번 들었죠, 다원이?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알 거야.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를 펴고 제목에 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한자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우리 문해력 지도자반을 하려고 합니다. 문해력 지도자반은요. 목요일 11시에 다음 주부터 낮 11시죠. 강사분들 그리고 우리 조금 글을 읽는 것, 아이들 지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들하고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쉬운 글부터 고3 수준의 수능 지문 그리고 진짜 어렵다는 리트 뭐 이런 글 그리고 시중의 책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지금 방금 말했던 기법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글을 읽고 지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스터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규현이가 잘 따라와줬고 우리 또 주혜랑 소연이랑 이렇게 화면 켜고 오늘 했던 글 잘 따라줘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혹시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 그런 거 없을까? 이게 지금 내 삶에서 이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 글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어둠 속에서 손만 더듬더듬 했더니 손에 원래 연결돼 있던 뇌랑 그 노선이 바뀌어서 눈으로 연결됐던 뇌랑 연결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누군가랑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걸 써먹어야겠다. 예를 들면 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 사람은 뭐 이런 말 누가 해. 그러면 야 아니야. 실제로 암흑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누가 손으로만 계속 어떤 물건을 만지는 연습을 했더니 뇌가 바뀌었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거를 들어서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의 관점으로 얘네들을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를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 혹시 하면서 나의 문제와 연결을 한 친구 없나요? 이것까지 하면 뭐 정말 나이스인데 주에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후기를 우리 단톡방에다가 좀 써주세요. 오늘 내용 진짜 그동안에 강의했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다 정리하면서 한번 좀 얘기를 했던 것들이니까 이런 점들에서 내가 이제부터 글을 읽을 때 이용하겠다. 자, 이런 다짐들을 한번 단톡방에 쓰고 도움이 됐던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써주면 선생님이 또 단톡방에서 대답을 또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은 걸로 할까요? 우리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